이건 근데 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요르단을 사우디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심지어 이거는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알삼 형제가 있던 요르단을 상대로 2대 0으로 이긴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요르단한테 쉽지 않은 경기를 했거든요. 요건 또 못 참죠. 중국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보기 싫은가 봐. 그래서 중국 기자들이 만치니의 사우디 경기가 끝나자마자 사우디 믹스존 가가지고 무승부에도 웃었던 클린스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한 기자님도 우리 지금 상당히 화나 있고 짜증나 있는데 그 사우디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무승부에도 웃고 있던 클린스만을 만치니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코어하고 시간이 남아있죠. 이미 추가 시간 12분이 훌쩍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14분 23초예요. 그리고 스코어는 3대 3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어초크 코치님, 그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님, 그리고 차두리 코치님. 여기 아마 세 번째 골을 우리가 먹고 난 바로 다음 컷이에요. 근데 차두리 코치님은 차마 이 두 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라운드를 못 바라봐요. 왜? 알고 계시거든. 야, 이거 진짜 속된 말로 잣됐다. 진짜 이거 느껴지는 거야.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이제 한국에서는 과연 또 어떤 댓글을 쓰실 거며 또 어떤 여론이 움직일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근데 클린스만 감독님은 골을 먹을 때마다 웃고 계셔요. 나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미치겠더라고. 아니 우리가 실점을 했어. 오케이 한 골, 두 골 그래 먹은 거 실점한 거 알아. 그러면은 두 골 먹은 것까지는 그냥 쓴미소 짓는 거 오케이 그래도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세 번째 골 먹고 나서 이 은은한 미소를 짓는 거 보고 야 이거 감독님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진짜 인류라고 하잖아요. 이제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웃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웃음의 도대체 의미가 뭔지. 심지어 옆에 계시는 헤어초크도 안 웃고 헤어초크가 세 번째 골 먹고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면은 요 머리에 손을 갖다 대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지금 추가 시간 다 끝나가는데 이 끝나기 몇 초 안 남겨놓고 이 골 먹는 게 맞냐라고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태양권. 근데 클린스만 감독이 그냥 허탈한 웃음을 좀 짓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어젯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3대3 무승부를 기록한 2조 사우디 만치니 감독은 경기 후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 결과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축구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만치니 감독도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한테 결과가 이상한 거야. 대한민국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아시아 축구에 큰 경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축구계의 현실이다.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것도 축구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아랍의 언론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중 웃는 장면을 묻는 질문에 만치니 감독은 그가 웃는 것을 보고 나도 웃었다. 이상하지만 축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치니 감독의 말씀은 요거예요. 클린스만이 웃는 것을 보고 만치니 감독이 본인도 웃었대요.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이 축구판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만치니 감독은 한국은 매우 좋은 팀이며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다. 우리 모두 이기고 싶다. 90분 내내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전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영웅이 되려면 늘 강하게 맞서야 된다. 차근차근 일을 풀어야 된다. 이런 경기에서 안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31일 오전 1시 8강행 티켓을 두고 맞대결을 펼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태국이랑 사우디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했죠.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태국이 이기면은 태국이 우리나라를 만나는 상황이었고 사우디가 비기거나 이겨도 우리나라를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회 우승 후보잖아요. 사우디보다 우리가 전력이 더 객관적으로 세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고 선수단 밸류도 더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태국이랑 사우디가 2위로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나라를 만나려고 열심히 저렇게 뛰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우승 후보로 꼽히는 대한민국이 왜 안 두려워하냐고. 아니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 경기를 이분들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아시안컵 나온 팀들 중에 우승 후보 팀들 경기는 솔직히 놓치지 않고 다 봤을 거야. 근데 이 태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어제 서로서로 골 넣으려고 미친 듯이 열심히 그러니까 못 죽여서 안 달란 팀들처럼 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붙고 싶은 거보다 우리를
피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 짜 속된 말로 잡밥으로 보이나?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나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이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여러분 주요 선수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고 사우디에도 충분히 더 매력적인 선수들도 있지만 제가 사우디 경기를 해서 3경기 중에 2경기를 봤을 때 일단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요 칸노, 이 친구 너무 매력적이에요. 몸이 얇은 야야투레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잘하냐? 일단 중원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조금은 아래지역에서 뛰는 선수예요. 박용우 선수가 뛰는 롤을 소화하는데 그 지역에서 공을 받으면은 양쪽에 있는 압둘 하미드, 알다우사리 요런 선수들이 3백을 쓰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쭉쭉 올라가면은 요 칸노가 요런 지역에서 이 선수한테 롱패스를 잘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롱패스가 들어갔을 때 압둘 하미드 같은 선수가 논스톱으로 툭 올려주는 볼을 들어가면서 알세흘리나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요 칸노의 경기 조율, 그 다음에 칸노의 패싱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원이 솔직히 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칸노와 같은 전문적인 홀딩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박용우 선수가 있긴 하지만 박용우 선수와 칸노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우리나라가 전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알도우사리 요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선수죠. 왜냐하면은 월드컵 때도 득점을 했던 선수이고 아르헨티나를 잡을 때 정말 좋은 활약을 했던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요 알도우사리가 약간은 왼쪽 센터포드로 지금 보이는데 여기서 약간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 아래쪽에 있는 공들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드리블 돌파로 뭔가 스루패스도 넣어주고 경기를 풀어주는 약간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선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흘리에서 뛰고 있는 가리부라는 선수예요. 이 가리부는 얘는 재능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도사리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가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달리기도 빠르고요. 심지어 저번 5만 경기 때는 요 친구가 교체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교체로 들어와가지고 경기를 터트렸어요. 그냥 안에서 막 흔들고 사이드에서 흔들고 달리기도 빠르고 결정력도 있고 이 흔드는 게 여러분 진짜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알브라더스예요. 알삼형제. 그래서 저번에는 알라이마트 그 다음에 알타마리 그러니까 알삼형제한테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이름이 알이라는 게 아니라 소속팀이 다 알입니다. 그래서 칸노는 네이마르가 소속되어 있는 알힐랄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알도우사리는 네이마르 뛰고 있는 팀 같은 팀이죠. 칸노랑 알도우사리랑 여기서 뛰고 있고 아흘리에서 가리브는 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피르미누가 뛰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피파 랭킹을 보면은 일단 랭킹만 봤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33계단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우디는 피파 랭킹 56이고요.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3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10위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몇 계단 더 올라가서 10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10 몇 위까지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요 대회를 우승을 좀 해야 되는데 우승을 못하게 되면은 조금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피파 랭킹을 올리는데 그래서 사우디랑 객관적인 전력 차는 상당히 많이 난다. 요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사우디의 최근 만치니가 오고 난 뒤에 경기 결과들인데 자 일단은 사우디가 이번 대회 어쨌든 조별리그 한 번도 지지 않고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이 사우디, 2등이 타일란드, 태국, 그 다음에 3등이 오만, 그 다음에 4등이 키르기스탄 이렇게 되고 사우디는 3경기 동안 2경기를 이겼고요. 그 다음에 1경기를 비겼고 단 1경기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골을 넣었고 1골밖에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상당히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다라는 게 좀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우디의 수비가 강하냐 약하냐를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우디를 위협할 만한 공격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팀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해보면은 그만큼 사우디의 전력이 강했기 때문에 사우디를 공략할 팀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우디는 2승 1무 0패 4골 1실점을 하면서 조별리그를 1등으로 통과했고 이게 이제 걸프컵이라는 대회인데 중동에 있는 팀들끼리 하는 컵 대회예요.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걸프컵에 참여를 했죠. 바로 걸프컵에 참여해서 느나르가 일단 첫 경기에 예멘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 경기 이라크 상대로 2대0 패배 그리고 오만을 상대로 2대1 패배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인터내셔널 프렌들리 게임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친선 경기
친선 경기 A매치에서 베네수엘라한테 2대1로 졌고 그리고 볼리비아에게도 2대1로 졌고 그러면서 지금 느나르가 최근에 4연패를 하면서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로 만치니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 연봉을 받으면서 만치니가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 만치니가 부임하고 난 뒤에 조금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첫 경기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3대1 패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우리나라가 붙었던 그 영국에서 치러졌던 유럽 원정 A매치죠. 그때 이제 만치니가 본인의 두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도 우리나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또 만나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나이지리아에게는 비겼고 그다음에 말리에게 3대1 패배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를 만치니 감독이 부임하고 난 뒤에 4경기를 치르고 난 뒤에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이제 파키스탄을 4대0으로 물리쳤고요. 그다음에 요르단을 2대0으로 물리쳤어요. 이걸 근데 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요르단을 사우디가 2대0으로 이겼어요. 심지어 이거는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알사명제가 있던 요르단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긴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요르단한테 쉽지 않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볼 수 있고 레바논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팔레스타인 상대로 0대0 무승부 그다음에 홍콩을 상대로 2대0 승리 그 다음에 아시안컵 들어와서는 이제 오만을 상대로 2대1 그리고 키르기스탄을 상대로 2대0 그 다음에 마지막 태국을 상대로 0대0이었는데 6승 3무 3패를 기록 중인 만치니의 현재 A매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 경기에서 계속 승전보를 쌓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경기에서 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패 행진을 쭉 이어나가고 있고 만약에 토너먼트에서도 무패 행진이 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클린스만 감독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근데 토너먼트에서 만약에 우리가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진짜 무패 행진이잖아요. 왜냐면 토너먼트는 지면은 다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무패로 우리가 무패 행진을 달려가면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클린스만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행복 회로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모스트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골키퍼에는 알 카사르라는 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 수비수에는 알라 우자미 오른쪽 풀백에는 알탐 박티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알 브라이히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압둘 하미드 알 카이바리 알 나헤이 칸노 알 다우사리 알 도우사리 알 세흐리 그러니까 3-4-3 혹은 3-5-2 이렇게 나오는데 요 3-5-2 전술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 3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지 조금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이제는 짜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너무 상대들을 우리는 분석을 하지 않았고 상대의 맞춤형 전술을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강인이 막아봐. 우리 흥민이 막아봐. 우리 강인 흥민 요 조합 너무 세. 우리 수비에 민재 있어. 우리 민재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 그러니까 선수발로 혹은 그러니까 선수 능력만 우리가 기대해서 경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16강이잖아요. 16강부터는 선수 능력치로만 안 되는 게 축구예요. 좋은 전술, 그다음에 좋은 지도자, 그다음에 좋은 분석이 있어야지만 우리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이 제발 토너먼트에서는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토너먼트에서만큼은 제발 분석을 좀 잘 해서 감독들 중에서는 여러 유형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감독은 정말 명장인데 상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정말 잘해서 상대에 대한 맞춤형 축구를 잘 준비해서 이기는 팀이 있고요. B라는 감독, 이정효 감독이랑 김기동 감독을 제가 비교해 볼게요. 김기동 감독님은 상대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해서 상대에 대한 맞춤형 축구를 해서 승리를 많이 쟁취하는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FC의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분석도 하겠지만 상대 분석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명확하게 해서 그 축구로 돌파구를 찾아서 승리를 하는 유형의 지도자예요. 근데 클린스만은 이정효 감독 스타일도 아니고 김기동 감독님도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요번에 분석관 새로 영입됐죠. 차두리 코치님부터 시작해서 스트링가라 헤어초크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벤치에 있잖아요.
않아요. 인력은 충분해요.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발 우리 팀에 정해진 전술이 없다라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상대를 정말 잘 분석해서 시간도 많고 그 시간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5일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안에 제발 잘 준비해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꼭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8강을 가는 모습을 저는 좀 보고 싶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8강만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호주를 만나면 충분히 경기 해볼 만해요. 요거는 우리가 쫄고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만나게 돼서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타지키스탄 여기서 올라온 팀을 상대로도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크게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을 만났을 때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해서 결승에 가서 64년 만에 우리나라가 트로피를 드는 모습을 저는 꼭 보고 싶다.